저 앉아서 그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 아침에 올 때 좀 비가 내리고 했어요. 그래서 참 첫 말을 제가 비 오는 날의 오후의 담론과 커피 한 잔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아마 비가 그치고 맙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은 취소입니다. 취소고 그냥 오후의 담론과 커피 한 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평소에 대단히 존경하는 이서구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사실은 이서구 교수님 교습하는 과정이 참 힘들었습니다. 당신이 안 하시겠다고 아주 이리저리 자꾸 피하시는 걸 정말 하실 수밖에 없도록 우리가 몰아갔습니다. 그래서 그게 드디어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인문사회과학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자연과학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이 자리는 우리가 함께 선생님의 삶을 반추하고 또 선생님을 통해서 한 시대를 바라보고 또 우리 후학들 또는 제자들에게 당신께서 주실 말씀을 전해주는 그런 성격의 시간을 갖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이제 간혹 가다가 말문을 여는 전 추임새 역할을 합니다. 제가 그런 추임새를 하고 그러고 나면은 이제 선생님 주로 말씀 많이 하시고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선생님이나 학생 여러분들의 이제 질문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미리 이서구 선생님께 하나 부탁이 있습니다. 뭔가 하니까 이 자리에는 아마 저처럼 자연과학에 거의 무식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적인 것보다는 그냥 재미있게 좀 말씀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 시작하겠습니다. 전 선생님 배운 지가 꽤 오래됩니다. 왜냐하면 어느 날 이대 이쪽에서 들어오니까 선생님이 지나가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가 뭔가 하니 호암상을 받으셨던 신문기사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저분인가 이래 봤는데 그때 제가 느낀 건 호암상을 받으시면 상당히 나이가 좀 늙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도 제가 느끼는 건 선생님 참 동안이십니다. 그래서 무슨 그 비결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동안의 비결이라도 먼저 말씀 좀 해주시면은 우리 이 자리에는 나이가 꽤 든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동안의 비결이 머리가 많이 자꾸 빠지는 거를 막아야 되는데 머리를 감을 적에 박박 안 문지르면 된다 그러는데 그것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빠지는 걸 보면 그렇습니까? 예, 선생님 머리가 더 많으신데요. 아닙니다. 전 이건 정말 이거 상호 공박은 더더러 안 하는 걸로 선생님 오늘 우리 양해 상을 하십시다. 선생님 근데 저 하나 재미있는 건 미국에 오래 계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그렇게 전혀 안 잊으시고 그러게요. 워싱턴에 살면서 한인 사회가 많으니까요. 예. 네. 특별히 무슨 저 문학 활동하거나 제가 한국학교 교장을 워싱턴에서 한국학교 교장을 매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주민 봉사도 그렇지만은 대사관 쪽에서 하도 한국학교 교장할 사람이 없다 그래가지고 주말에 관립학교인데요. 지금은 이제 각 교회마다 많이 생겼지만은 그전에 워싱턴에 관립학교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장을 맡아서 좀 매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제가 한글말 바두가 이러는 걸 갖다가 교육부에서 갖다 줘. 그때는 문교부죠. 주는 거를 가르치니까 미국 애들 현실에 맞지 않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미국의 좀 슈퍼마켓 얘기도 좀 해가면서 할까 해서 교과서 쓰는 일에도 좀 관여해서 좀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 네, 정말 한국. 역시 서울의 표준 말씀을 쓰시고 또 한국 밖을 한국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간 저는 사투리를 그냥 점쳐리고 이게 참 너무 대조적이라서 그렇습니다. 저 선생님께서 저 미국 가신 지가 그러니까 대학 졸업하시고 난 뒤 곧장 가셨습니까? 예, 67년에 갔습니다. 예, 65년에 대학 졸업하고 2년 동안 제가 군대에서 전방 근무하고 그러고서 갔습니다. 예. 막 제대하자마자 그냥 가정교사 또 하기 싫어가지고서 여기서 대학원을 다니면 그때 가정교사를 해야 되는데 그냥 얼른 장학금 주겠다는 데 있던 조그만 학교로다 그냥 금방 유학을 갔습니다. 예. 근데 오늘 굉장히 이게 진행이 참 매끄럽지 않겠다 하는 예감이 좀 들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거기 간단합니다. 선생님 딱 그냥 과학적으로 단답 탁탁 나가시고 저는 이제 길게 풀어야 되는데 오늘 제가 이제 죽게 됐습니다. 이게 그래서 사실은 오늘 제가 사회를 안 하려고 자연과학을 전문으로 하신 선생님께 한 두 분께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드렸더니 하나같이 말씀하시는 게 우리 이렇게 오후에 담론 보니까 전공하고는 관계 없는 것 같다. 그냥 하세요. 그래서 이제 부득이
제가 맡기는 맡았습니다만은 영영 오늘은 정말 그래도 오늘 좀 우리 재밌게 끌고 가보고 싶습니다. 그 선생님이 그럼 67년에 가셨군요. 예. 거 가서 장학금으로 그 공부하셨습니까? 그때 아니면 뭐 장학금만 받으면 미국을 갈 수가 없죠. 좀 더 그 과정을 좀 뭐 비행기 그래서 제가 군대에 있으면서 시험을 볼 이제 유학을 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전방 근무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춘천 쪽으로 해서 나올 수가 있지만 그 당시에 강원도 인제 양구며 원통이라는 데가 아주 험한 데입니다. 그래서 한 번 나오려면 하루 종일 나와야 되는데 ROTC를 해서 소대장을 맡고 있는데 시험을 보려고 하는데 그때 그렇게 간첩이 많이 왔어요. 아시겠지만은 제가 제대하고 68년에 김신조가 내려와서 청와대에 하던 해인데 그렇게 강원도에 간첩이 많이 나와서 전장교 그 영내 대기라는 게 매일 나오는데 근데 마지막에 토플 시험을 봐야 되는데 토플 시험을 미국 보는데 토플 시험을 보려고 이제 해서 사단장한테 결재를 다 받아가지고서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전장교 대기 발령입니다. 왜냐면 그때 무슨 그때 장교로 가 계셨습니다. 가 계시죠. 양구 그 호수 있는 데를 타고서 그 배를 그 호수를 저기서 뭐 이 잠수를 해서 간첩들이 내려왔다나 해가지고 벌컥 뒤집혀서. 근데 뭐 그때 그 마지막 시험인데 시험을 보지 않은 보면은 못 보면은 장학금 됐던 게 다 컨디셔널리 줬던 거기 때문에 전부 캔슬되는 판입니다. 그래서 신부님한테 가서 이제 신부님이 우리 그 사단장님이 딴 사람 말은 안 들어도 신부님 말은 잘 들었는데 그 중위밖에 안 되는 신부님이 이제 사단장님보다 우위라는 건 알았기 때문에 신부님한테 가서 어떻게 좀 사단장한테 좀 그걸 해달라고 했더니 자기도 그때 회화동에 있는 그 신학대학교 동창회 모임이 있어서 가야 되는데 내가 내 집차 뒤에 타라 그러면은 새벽에 가면은 좀 밤에는 최소한 더 근무를 하고 새벽에 가자라고 얘기해서 그 집차 뒤를 타고 나왔는데 그 사단 영내를 벗어나지 못하고 걸렸습니다. 왜 걸렸느냐면은 이렇게 보니까 가짜 딴 데 마크를 이렇게 달고서 그러고 딱 걸려가지고서는 그 못 간다. 예, 이서구 소위는 저희가 사단장한테 허가 받은 게 없기 때문에 못 간다. 그랬더니 신부님이 딱 내리더니 그 헌병한테 하사한테 뭐라고 얘기하는데 갔다 오니까 이게 돈을 좀 집어주더라고요 신부님이. 예. 그래서 그 근무 헌병을 통해서 신부님도 이제 급하니까 이제 그 헌병한테 그러고서 나와서 막 뭐 그 철모를 쓰고 뭐 집차가 막 그때 비포장도로니까 그냥 먼지를 반뜩 쓰고서 8군 내에 있는 그 미군 그 고등학교에 도착을 했는데 여학교 그 미군 선생님이 늦었다고 그 들어가질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뭐 신부님도 얘기하고 나도 얘기해서 이거 보라고 철모에 지금 이 먼지가 이렇게 묻었는데 들여보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리스닝 그 테이프가 슬슬 돌아가고 있는데 그 천천히 처음부터 들었어도 뭐 무슨 소리인지 모를 텐데 뭐 늦게 들어가서 그 말석에 앉아가지고 무슨 소리를 했는지 모르죠. 그래서 시험을 대강 보고 점수는 형편없이 안 나오고 그래서 제가 원래는 사실은 좀 더 좋은 어떤 아이비리그 학교에 가기로 돼 있었었는데 장학금이 캔슬되고 그래가지고 급하게 간 학교가 사실은 여기 있는 캐톨릭 대학이라는 데를 갔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제대하고 나서 가정교사 또 하기는 싫고 그래서 그냥 그때는 뭐 우리가 그 대학교가 시설이 참 형편없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빨리 가는 게 좋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유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신부님 생각을 하면은 참 고마운 일을 했다. 그렇지 않으면 뭐 꼼짝없이 토플 시험 못 받고 못 보면은 못 가는 거고 그 이듬해 다시 시험 봐야 되는 거고 그런 형편에서 유학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양구 인제 원통 그쪽에서 그러니까 상군단이 그 당시에 그 전방군단이거든요. 근데 간첩은 못 잡으셨군요. 저는 간첩 잡는데 뭐 간첩 잡는데 흥미 없었습니다. 간첩은 그냥 명령 나면은 숲속에 가서 그냥 고개 푹 숙이고 비 맞고 있다가 들어가고 그죠. 그럼 선생님 종교는 캐톨릭
캐톨릭이었습니다. 예, 예. 아. 지금은 뭐 열심히는 안 나갑니다만은 캐톨릭입니다. 아, 예, 그게 인연이 됐겠군요. 예, 예, 예. 신부님. 그럼 이제 그 가실 때는 그러니까 지금 사모님하고는 저희는 학교에서 만나 그러니까 대학원에 여기 대학에서? 네, 대학원에서 만났습니다. 그 미국에서 가서. 만나셨는 예, 거. 예, 예. 어, 같은 대학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 예. 선생님 먼저 가시고 사모님 뒤에 가신. 1년 저보다 늦게 온 것 같은데요. 예. 저희 집 사람 여기 이대 영문과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네. 예, 예, 저보다. 예. 그 사모님도 캐톨릭이시고요. 아닙니다. 예, 예. 혹시 예, 예, 예. 캐톨릭 아닙니다. 혹시 종교적인 어려움 같은 건 없습니까? 뭐 어려운 지금 결혼할 적에 뭐 그 캐톨릭 신부님한테 부탁을 해서 그냥 저희 처갓집이 저 불교를 믿는 데는데 좀 간신히 결혼하는 거니까 좀 그 장인 되시는 분도 오고 그러니까 좀 대강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제수의 신부님이 대강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장면 박사님 아우 되시는 분이 저희 대학교의 교수셨는데 예. 기계과 교수셨는데 막 그분이 굉장히 뭐라 그러시더라고요. 신부님을 미국 신부님을 불러가지고서 그런 혼배성사 처음 봤다고. 뭐 앉았다 일어났다도 안 하고 간단히 하니까. 근데 그 신부님한테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제가 예. 이제 좀 우리나라 불교에 이렇게 하는 분들이 아마 오래 여행하고 오셔가지고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거 하면 좀 힘드실런지 모른다고 얘기했어요. 미국에서 공부하시는 때 그 학교 분위기 또는 연구실 생활하고 우리나라하고 기본적인 차이가 어떤 것이 선생님 제일 지금이야 뭐 여기 뭐 대학들이 아주 좋아지고 뭐 그러니까 차이가 저는 지금은 차이가 그렇게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뭐 그때 저희가 유학을 갔을 적에는 원래 가난했던 시절이고 여기서 못 보던 거를 너무 많이 봐서 뭐 천지 차이였었죠. 천지 차이였었죠. 그 정도로 예. 전혀 뭐 예, 그러니까 예, 예, 그럼 굉장히 고생 많이 고생은 별로 안 했습니다. 그 공부하는 데는 고생을 안 했던 이유가 저희 선생님들이 제가 그 화학과를 가게 된 동기가 있다면은 저희를 고등학교를 때의 선생님이셨던 분이 대학원을 다니시면서 저희를 가르치셨었는데 딴 데를 가는 것보다는 화학과 그때는 이제 공과대학 가는 게 유행이었었고 원자력과들을 그렇게 가고 싶어 했습니다. 왜냐하면 60년대 아시겠지만 모든 게 원자력이면 된다라고 생각들을 했었고 그래서 서울 공과대학에 60년대 처음으로다가 원자력공학과를 모집을 했는데 저도 막 그때 원자력 그러면 지금의 무슨 내노라든지 뭐 녹색성장이라든지 뭐 생명공학처럼 이렇게 원더의 그러니까 아주 신비로운 그런 과로다 생각을 하고 굉장히 가고 싶어하는 과였어요. 그런데 지원을 하려고 그랬더니 어느 선배가 원자력공학과 오지 말라. 원자력공학과 가서 들어가 보니까 교수도 뭐 한 분이니까 전임이 두 분밖에 없고 막 공과대학 내에서 전임 교수가 없으니까 관세만 받고 괜히 듣는 거는 결국 물리나 화학 다시 들어야 되고 오지 말라고. 그래서 어떤 과를 갈까 하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당시에 제가 교수 젊은 교수부신데 젊은 선생님이신데 대학원을 막 마치신 분이 서울대학교 화학과 좋다. 왜냐하면 딴 과는 근데 제일 미국에서 공부하고 그 젊은 교수님들이 많으시고 가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서울대학교 내에서는 화학과가 가장 좋은 적이었었고 그 이유는 딱 한 분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은 이태규 선생님이라고 지금 그 국립묘지의 사이언티스트라고 안장돼 있는 분이 한 분 계신데 이태규 선생님이 서울에서 옛날에 그 20년대에 졸업을 하시고 히로시마 사범학교 옛날에 어렵던 히로시마 사범학교 나오시고 경도 교토 유니버시티에서 한국분으로다가는 처음으로다가 이학 박사를 받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외정 시대에 그 어렵다는 제도에서 경도제대에서 조교수를 하시다가 해방이 돼서 서울에 와서 처음으로다가 우리나라 그 국립대학이 생겼을 때 자연대학교 학장을 그러니까 그때 이제 물리과 대학교 학장을 하시다가 막 국공 그러니까 좌익계하고 우익계하고 막 싸움을 하는 바람에 서울대학교가 혼란 시대에 있을 때에 그분이 그러니까 서울대에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원래 외정 시대에 프린스턴 대학에서 포스닥을 하셨고 또 교환 교수를 하셨기 때문에
유타 대학원로다가 교수로다가 서울대학교에서 떠나신 분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분 국적도 안 바꾸시고 미국에서 쭉 교수를 하면서 많은 한국의 그 과학자들을 후학을 거기서 기르셨습니다. 초창기에 그 뭐 한상준 교수님, 뭐 한양대학교 총장 하셨던 분, 우리나라 카이스트를 하셨던 분, 키스트 원장 하셨던 분 이런 분들에서 많은 분들의 한 30여 명의 그분들을 후학을 기르셨고 그분 중에 있던 분들이 몇이 서울대학교 화학과에서 교수를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그 덕택에 그 아마 저희 같은 분도 저희 같은 사람들도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화학과에 아시겠지만 서울대학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초대에 우리나라의 그 서울 그 박 대통령이 과학단지를 짓고 키스트를 짓고 그랬을 적에 많은 데에 소장이라든지 그런 거를 했던 분들이 화학과 출신들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이태규 선생님 영향이 그렇게 많았었기 때문에 그런가. 그래서 저도 그 밑으로다가 해서 그렇게 화학과를 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 저희 질문이 그냥 동서남북으로 뭐 그냥 왔다 갔다 합니다. 전혀 이게 그 순서도 없고요. 그럼 뭐 그냥 선생님도 자유롭게 그냥 그렇게 주세요. 선생님 그러니까 비교적 가정 생활은 상당히 부유한 편이었습니까? 어떻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뭐 대학 등록금 걱정 안 할 정도. 그렇지는 원래는 좀 괜찮았었는데 뭐 아무래도 6.25 때 많은 분들이 그래서 저희 부친께서 납치를 당하셔가지고요. 예, 집안이 이제 그 어머니가 홀어머니가 계시니까 아무래도 힘들었죠. 그 원래는 뭐 보는 이제 충청도고 자라기는 서울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뭐 고등학교도 그 당시에 명문이라고 그러는 경기 고등학교 졸업했고 중학교도 경기. 네, 경기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참 대학교 가기들이 어렵다고 생각했지만 저희는 그냥 그 좀 어떻게 생각하면 좀 서울대학교 가는 거를 그렇게 뭐 어렵지 않게들 아시는 선생님들 다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고등학교가 좋으면 그냥 대학교는 저절로 간다고 생각을 했고 뭐 과외 공부라든지 뭐 특별히 공부한다는 생각은 안 하고 서울대학교 갔고 어떻게 생각하면은 지금 그 학생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그 좀 재수가 좋았던 그런 제너레이션입니다. 그냥 쉽게 그냥 대강하면은 이렇게 그룹에 끼어서 이렇게 들어가는 유학까지 갈 때까지는 전혀 그런 그 특별히 노력 어렵다 이런 생각은 안 하고 지금 초등학교 때 반장. 초등학교는 원래 시골에서 졸업을 했으니까 뭐 거기 뭐 아주 저는 피난을 가가지고서 시골에서 서울에서 했었는데 피난을 가서 시골에서 졸업을 했습니다. 예, 그건 뭐 아시겠지만 옛날에 그 좀 저기 하면은 홀어머니 밑에 그 아들 키우면은 벌어도둔다고 그래가지고 차출돼 가지고서 가서 시골에 가서 어른들 앞에 그렇게 자란 그런 제너레이션입니다. 예. 그럼 전체적으로 선생님 생각하실 때 경기 고등학교가 더 나았습니까? 서울대 화학과가 더 나았습니까? 학교로다가는 고등학교가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그 여기 또 학술원 교수이신 이어령 선생님이 이제 그 국어를 가르치셨고 또 근데 선생님 이어령 선생님 안 계시니까 어떤 말씀도 괜찮습니다. 예, 뭐 그때 주로 이어령 선생님은 와가지고 공부 열심히 해도 소용없다. 왜냐하면 물리대 댕길 때 들어가서 벤치에 주로 앉아서 담배 많이 폈지 그렇게 열심히 저기 하는데 하나 뭐 철저히는 하셨어요. 그 좀 이렇게 서머라이즈된 책 가지고 문집 같은 거 서머라이즈된 거 가지고 이렇게 아는 체 하면은 그거 어서 읽은 소리지 그러고서 아주 뭐 혹독하게 찝어서 이 말씀을 이어령 선생님이 하셨거든요. 또 국어 그때는 장용학 선생님이라고 요새는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요한 시집을 쓰셨던 장용학 선생님이 저희 그 국어들 가르치셨었고 2학년 때는 이어령 선생님한테 배웠었고 그 이후에 그 뭐 딴 에리아에서도 좋은 선생님들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빨리 제가 전공 이학을 하겠다 했던 거는 제가 그 이어령 선생님 사실 영향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2학년 때 교과서에 그 이제 여기 선생님들 저희 같은 동년배 선생님도 있으시니까 되겠지만 그 2학년 국어 교과서에 안톤 슈낙의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이라는 게 있었어요. 강의를 무척 잘하시고 잘 알아들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열중해서 들었기 때문에. 이제 시험을 보는데 이 사선 뭐 4개 중에 고르는 그런 거를 하는데
아무리 고를래도 따져 보면은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다 이게 고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험을 봤는데 막 이제 성적이 잘 안 나오고 그래서 이여령 선생님 강의는 열심히 들었는데 시험은 이게 안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좀 뭐 문학계나 한대는 친구들한테 야 이거는 왜 맞냐 이거는 뭐 맞냐라고 물어봤더니 너처럼 따져서 하면은 시험 못 봐. 그래서 이게 그때 이거 보고 이게 탁 집어서 뭐 맞는 거지. 이거는 이래서 뭐 토시까지 따져가면서 하면 너는 그 시험 못 본다. 아 그래서 빨리 이게 문과는 안 되겠다. 그래서 2학년에서 쉽게 이혜령 선생님 그 강의를 듣고 그 시험을 보면서 아 문과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빨리 접어서 접은 동기로다 이혜령 선생님이 저희 국어를 가르치는 게 하나의 동기가 됐다면 동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예. 그럼 이제 서울대학 다니시면서 가정교사를 하셨군요. 뭐요 그때 가정교사 안 하는 사람 별로 없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강의선 좀 죄송합니다만 수입이 어느 정도? 그때 그 뭐 괜찮았죠. 뭐 그래서 가정교사 그러니까 등록금 걱정. 또 등록금은 대개 또 무슨 뭐 장학금 주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등록금 안 돼도 괜찮았어요. 그때 등록도 아마 사는 데는 지장 없었을 겁니다. 그냥 서울대학에서 지금 기억에 남는 교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저희 많죠. 예, 저희 지금 저희가 그 당시에 교수님들은 화학과 물리과 그런데 참 열심히 가르치는 교수님들이 많으셨습니다. 근데 이제 문과의 교양을로 들었던 거는 어떤 거는 사실 강의실을 모르고서 시험 때만 갔던 것들이 하도 그때 뭐 5.16 나고 뭐하고 그래서 데모하고 그럴 때 강의들 잘 안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 화학과의 우리 교수님들은 강의를 안 하는 거나 학생들이 안 들어온다는 거를 생각을 못 하셨는데 제가 그 매번 돌아가시기 얼마 전까지도 그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한 번은 제가 ROTC를 하니까 그 ROTC의 그때의 그 군사정보 밑에서 ROTC의 학군단장이라고 그러면은 별 하나 달고 이렇게 와 있는데 굉장히 힘이 좋던 분입니다. 결국 이 국군의 나라 하면 학군단이 이거를 해야 되는데 이 행사를 하는데 발 맞춰서 어디서 지금 그 당시 경복궁이죠. 그 당시 중앙청 있는 데서부터 예행 연습을 해야 되는데 간다고 그러는데 절대 뭐 교수님이 화학과 댕기는 놈이 군대가 먼저냐 뭐냐 뭐 절대 그 허가를 못 해준대요. 그래서 그때 그 ROTC 하던 사람들 중에서 몇 명은 어떻게 하냐 해서 헛수비 저 하나면은 우리 별다른 그 학군단장한테 혼나고 이쪽에 했는데 이제 반반 넣었는데 뭐 거기 참석했던 사람은 애노로 없이 전부 학점이 D가 나왔어요. 근데 왜냐면 교수가 학군단장한테 막 전화로다가 이게 왜 보통 수업 시간이 있는 데다가 국군의 날 행사했느냐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교수가 그분이 학군단에 있는 중령 다른 사람이 우리 교수한테 와서 하는데 이렇게 경례를 못하고 이렇게 하더라고. 이렇게 얼굴도 젖어들어. 왜냐하면 교수가 그 당시에 그분이 그렇게 상당히 카리스마도 있고 뭐 그냥 군인들을 막 호되게 다뤘대는데 그래서 데모도 못하게 하고. 근데 요점은 뭐냐면 그분 얘기하는 게 이게 네 국립대학교 댕기는 게 나라 돈으로 보조 받으면서 댕기는 건데 데모해서 뭐 하겠느냐 하는 게 아니고 저 다 쓸데없는 애국이라는 얘기를 무척했습니다. 근데 뭐 물리대라는 데가 그다음에 정치과 뭐 철학과 사회학과 이런 데 있는 문과 학생들이 뭐 와가지고서 너희 바보 같은 놈들 데모도 못 저기 하고 매일 바깥에 와서 소리 지르고 더군다나 또 좀 고등학교끼리 이게 좀 있어가지고서 매일 와가지고서 데모하는데 포섭해달라고 얘기하는데 하도 교수님들이 무서워가지고 데모를 못하고 졸업을 했기 때문에 결국 미국 가서 딴 거 학생들은 퀄리파잉 시험 보고 그러는데 굉장히 고전을 했지만은 저희는 고전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영어로다가 된 그거를 배웠고 미국에서 쓴다고 그러는 텍스트북을 전부 다 띄었고 데모를 해서 못 띄면은 그냥 배운 걸로 다 하고 시험을 보고 600페이지 되는
원서로 된 물리화학 같은 거는 1년에 다 그냥 다 띄고 말았거든요, 결국. 그래서 화학과의 졸업생들이 딴과 졸업생들보다 결국은 빨리 한국에 자리를 잡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몇몇 교수님들이 그렇게 심하게 학부생들한테 트레이닝을 해서 보내서 결국 미국 가서 시험 볼 적에 뭐 퀄리파잉 떨어졌다는 사람 못 들었거든요. 그냥 가서 몇 달 만에 대개 다 붙고 다 그런 스타일이에요. 한 서너 분 교수님들이 그렇게 지독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미국에서 생활도 그런 연장선상에 계셨겠군요. 그래서 뭐 저는 조그만 대학을 다녔으니까 저기 했지만은 지금 그 대학이 어디에 있습니까? 뉴욕입니까? 어디입니까? 그 아메리칸 워싱턴에 있습니다. 대학이. 네, 예. 네. 그 당시 지금보다는 이제 그 당시에는 비숍 그 로마의 저기를 받는 저기고 근데 70년대에 이제 학교가 슈링킹된 이제 이 짜부라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대학이 굉장히 그 대학원이나 이런 데서부터 굉장히 그 학문적으로 다 괜찮던 대학인데 수녀들이나 신부들을 많이 만들고 그러는 대학으로 다 하다가 어보션 문제 때에 워싱턴에 있던 그 추기경이 로마 이 교황청하고 조금 컨플릭트가 있기 시작을 할 적에 지원이 미국 전체에서나 하루 일주일에 한 번 그 헌금을 하는 돈은 이 대학을 위해서 쓰기 시작을 썼었던 게 저긴데 그 추기경이 이사장인데 그 추기경이 이렇게 하면서 미국 교파하고 로만 교파의 분열이 시작되는 거 아니냐 하는 성공회가 캐톨릭하고 이렇게 떨어져 나갔듯이 그런 게 정치적으로다가 막 그 신문에 막 나기 시작을 하면서 캐톨릭 대학을 보는 그런 눈들이 캐톨릭 그 교파에서 조금씩 다르게 보면서 경제적으로 다 확 짜부러든 학교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많은 디파트먼트들이 닫았고. 근데 이제 네. 선생님 오늘 이 자리에 온 우리 여러분들 중에서는 선생님 전공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도 있고 또 모르는 분도 있습니다. 선생님 쉽게 선생님 전공 영역 어떤 건지 전공은 제가 원래는 대학원에서 이를테면 좀 연구하시는 대학원에서는 유기화학이라는 거 제가 학부에는 화학을 했고 화학에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유기화학을 했고 그 다음에 포스닥을 갈 적에는 완전히 생물 계통으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학부 댕길 때나 대학원 댕길 때는 앞에 그 바이오 생물자가 들어있는 거를 한 번도 강의도 들어본 적이 없고 그래서 보통 분들은 제가 여기서 그 무슨 생명약학부 이렇게 저기를 하니까 제가 뭐 생명자를 뭐 생명 계통을 공부하신 줄 아는 분이 있는데 전혀 다른 걸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학부 때는 수학이 부전공이었었고 수학을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원 가서도 화학에 이제 단 어떤 분을 했는데 생자가 들어있는 건 제가 코스웍을 못 해봤습니다. 사실은 그랬는데 그 대학원을 졸업을 할 때 제 지도 교수분이 뭐 한국 가서 뭐 할래라고 얘기를 했고 한국으로 오겠다고 바로 박사학위를 하고 한국으로 오겠다고 대학 자리를 알아봤었는데 아직 서울대학교에는 옛날에 저희 가르치셨던 선생님들이 그대로 있고 뽑으려고 그러는 그거는 없고요. 그래서 무슨 포스닥을 좀 더 하고 뭐를 해야 되겠는데 뭐를 할 건지를 대학원 지도 교수가 물어보는데 생각나는 게 제가 없었습니다. 왜냐면 그 별로. 그래서 생각나는 게 그 인삼이 유명하니까 인삼에 대한 뭐를 좀 인삼의 그 유효 성분을 뭐 추출해 가지고 뭐를 하는 걸 좋지 않겠나. 근데 그때에 미국에서 이렇게 논문 같은 거를 찾아보면 동경대학하고 울라디오게스톡에 있는 그 소련의 우주센터가 인삼을 많이 했던 얘기는 뭐냐면 그 우주인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면은 강심제로다가 개발을 하려는 거 많이 일을 했습니다. 소련. 그래서 소련 리터리처를 영어로다가 번역된 걸 많이 보면서 그래서 나도 한국 가면 이런 거를 해보고 싶습니다. 얘기했더니 그 지도 교수가 그러면 유기화학을 당분간 떠나라. 왜 떠나느냐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그 사람이 뭐를 복잡한 그 분자를 만드는 거가 아직도 자연이 할 수 있는 걸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생명체가 할 수 있는 거를 먼저 배웠는데 자기는 가르쳐 줄 자신 없고 그런 거 하는 유명한 사람들은 근데 생명체가 한다는 건 효소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효소학으로다가 유명한 그 미국 보건연구소를 가봐라 하는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슬라이드를 몇 장 저기 한 게 있는데 한번 좀 보여주시죠. 예, 슬라이드를 좀 얘기를 그 슬라이드를 좀 보여드 아니요, 그 선생님 앉아 계시죠 뭐. 예. 슬라이드 한번 적으세요. 여기 이 제목은 사실은 제가 뭐 우리 원장님이 저보러 그 말씀을 하셨을 때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느냐라고 자꾸 했는데 이게 원장님이 정해 주신 건지 원 교수님이 정해 주신 건지 하여튼 이 타이틀은 여기 저기 학술원에서 정해 준 겁니다. 그래서 잘 됐다 그러면은 뭐 제목까지 정해 준 거니까 그럼 뭐 맞추면 되겠다. 그래서 이것저것 제가 뭐 생각을 하는데 그다음에 좀 보여주세요. 그다음 어떤 얘기를 했으면 좋을까 그런데 이 삶과 학문이라는 거 아니 제가 오늘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건 전적으로 이화학술의 사고입니다. 그러다 그렇죠. 제가 어떤 얘기를 해야 되는지 좀 걱정을 하고 있는데 조선일보에 이 신호화라라고 이런 저 무슨 보니까 무슨 저 인력 개발해 가지고서 이렇게 잡 어레인지먼트 그런 거 해주는데 일본 회사 사장인 것 같아요. 근데 한국에도 지사가 있고 세계적으로 200 몇 개의 회사가 있는데 그분이 요점물로다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얘기를 해놨는데 이게 뭐 학생들한테나 여기 어떤 분들한테 얘기하면 나의 삶과 학문에 관해서 비슷한 얘기를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뭐니 해도 지금 하는 일에 정신없이 열중하는 사람이 제일 좋겠다. 저도 이렇게 한번 대학원이나 포스닥 할 때 해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꼭 기회는 일부러 만들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어느 날 온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얘기나 그런 마찬가지. 지도 교수한테 이제 나도 한국 돌아가야 되는데 뭐 어떤 거를 좀 어떻게 했겠냐라고 얘기했더니 그 사람이 지금 돌아가 봐도 너 할 수 있는 게 없다. 너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너 혼자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딴 데 가서 아주 완전히 딴 거를 한번 해보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라. 그래서 그게 고민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상대방은 도와주게 돼 있다 하는 얘기하기도 맞습니다. 제가 지도 교수나 몇몇 주변 교수들한테 제 고민은 나 한국은 꼭 가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은 그 좀 조금 후진국이라고 그러는 나라에 가서 그래도 될 만한 연구를 하겠다 했더니 그 사람들이 너 아직 멀었다. 딴 데 가서 공부 더 하고 가라 하는 얘기를 하는데 나한테 딱 맞는 일은 어디에도 없다. 제가 보면 딱 맞는 일 없거든요. 그냥 닥치는 대로 그냥 후진 일도 하고 뭐 하고 그리고 어디 가면은 선배들이나 나이 맞는 사람들 입맛에 맞도록 일 잘 하는 게 그게 큰 적이다. 천직도 없다. 제가 보면은 그냥 있는 대로 하다가 보니까 천직이 생긴 거지. 제가 보기에는 천직이 아까 얘기했대 송길상 선생님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화학과 가라고 그래서 갔고 그다음에 화학과 가서 하다 보니까 미국 가서 대학원에 가서 공부하게. 대학원에 가서 공부할 때는 선택할 때는 중요한 선택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생각을 할 적에 그 당시에는 우리가 실험 기구가 없기 때문에 수학, 물리화학이라는 것도 화학 중에 계산하는 건데 전부 머리 좋다는 사람들은 거기 가서 공부를 하는데 제 유기화학이랬는데 이제 지저분하고 뭐 해봐도 그렇게 깔끔하게 결과도 나오지 않고 그렇지만 생각을 해보니까 유기화학 모든 약이라든지 이런 폴리머라든지 뭐 이런 건 전부 유기화학 하는 사람들이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그때 유학 가면은 전부 꽤나 한다는 사람은 물리 아니면은 물리화학을 가더라. 나는 저렇게 머리 좋은 사람들하고 좀 피해서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미국 가서 시험을 봤을 적에 뭐 물리화학, 수학 뭐 이런 거는 턱턱 잘하고 1등하고 그랬었는데 유기화학은 낙제를 했거든요. 근데 왜 그랬냐면 원래 우리가 바탕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지도 교수가 너 진짜 유기화학하고 물리화학이 하나는 이노게닉 케미스트리고 하나는 오게닉 케미스트리인데 IN이라는 것만 다른데 너 여기 이거 아느냐고 차이를. 그리고 뭐 피지컬 케미스트리라는 거 안다. 그렇지만 근데 너 왜 네가 낙제한 거를 하겠느냐라고 얘기하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남들이 안 하는 거 좋겠다. 잘 생각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왜냐하면 머리 좋은 사람들 아시잖아요. 서울대학교 물리과 나온 서울대학교 물리과에 여기 나오고 화학과에 천재 같은 사람들 많은데 다 그 사람들을 하는 거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열심히 이렇게 하면서 얘기했고요. 그러고서는 이제 큰 꿈 갖지 않았습니다. 저 뭐 큰 꿈 가졌다는 것보다 졸업할 때 돼서야 결국 뭐를 할까 그러다가 물어보니까 인삼 생각난 게 그거밖에 없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졸업하기 얼마 전서부터 막 소련 그 저널도 찾아보고 뭐 일본 것도 찾아보고 그러면서. 근데 그때 있는 거 해야 되는데 이게 제가 보면은 이분이 이렇게 쓴 게 저하고 얘기가 맞는 것 같아서 오늘 얘기를 하면은 이런 테두리 내에서 해야 되겠다. 그런데 예. 배우자를 잘 만나야 된다 하는 얘기는 제가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포스닥을 하고 포스닥을 한다는 게 아시겠지만 굉장히 제가 졸업을 하고서 될 때 그 취직을 하기가 참 어려웠었어요. 또 이제 좀 스토리가 좀 옆으로 나가는데 저희가 유학 갈 때 뭐든 뭐 한국 유학생이 뭐 실력이 좋아서 유학을 한 게 아니고 미국이 소련이 스푸트닉이라고 57년대에 발사를 하고서 깜짝 놀래가지고 자기네가 사이언스나 이 테크놀로지에서는 아주 앞서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소련이 인공위성을 먼저 띄우자마자 깜짝 놀란 겁니다. 그래가지고서 자연과학에다 다시 돈을 써야 된다. 2차 대전하고 한국 전쟁 지나면서 굉장히 자기네가 슈퍼파워라고 생각을 하면서 갔다가 스푸트닉을 소련이 먼저 날리면서 그러면서 막대한 돈이 자연과학 이공계로 가면서 각 대학마다 팽창을 하는데 대학원생이 없었던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대학원생이 없었을 적에 저희 같은 그 한국 유학생들한테도 혜택이 가기 시작을 했고, 물론 대만 출신들이 훨씬 우리보다 우수한 학생들을 많이 냈고, 일본 학생들이 많이 가 있고, 한국 학생들도 가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부터 축적된 인원들이 제가 졸업할 적에는 이미 사이언스 엔지니어링 필드에 전부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스닥도 200여 군데의 포스닥을 어플라이를 해도 대개 대답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 이제 조그만 대학에 가 있었기 때문에 조그만 대학은 포스닥 안 간다, 큰 데만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 제가 이 배우자를 잘 만나라 얘기할 적에 포스닥을 할 적에는 이미 결혼을 하고 있었었는데 이때에 제 이력서를 매일 타이프를 쳐주고 뭐 어플라이를 하는데 지금 컴퓨터처럼 있는 거 아니죠. 맨날 이 타자를 해야 되는데 200여 군데들을 대개 하고 그랬을 적에 매일 그 리젝션 레터를 받아도 저한테 한 번 싫은 소리 안 하고, 근데 둔해서 안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걱정이 안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직장에 관해서는 저한테 한 번도 프레셔를 준지를 않았기 때문에 가끔 이 얘기를 해요. 저희 집 사람은 저한테 뭐냐면 무슨 깡올로다가 그때 당장 대학원 스타이펜드가 떨어지면 먹을 게 없는 상황인데도 걱정 하나도 안 하고 살았는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 문제는 이게 참 심각한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예, 이건 아마 우리 동영상에 나가거든요. 예. 이 사모님이 보시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래서 저긴가? 예. 네. 그러고서 제가 갔을 적에 그러고서 제가 포스닥을 간 데가 NIH랬는데 이분이 저를 포스닥 때 지도를 했던 미국의 국립연구원이라고 그러면 그 당시에 참 가기가 어려웠던 데입니다. 아주 미국의 명문대학 나온 사람들도 포스닥을 하기가 어려웠던데 특히 이분이 아까 말씀드린 효소학의 권위였던 분이고 두 내셔널 아카데미 오브 사이언스 멤버만 하나 20명이 나고 두 사람이 그분 제자 중에서 두 사람이 노벨상을 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91년도에 저희 지도를 해주신 포스닥 지도를 해줬던 분이 텍사스에서 주는 웰치 어워드를 받았을 적에 가서 텍사스에 같이 가서 이제 디너를 했던 사진인데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연세가 90세가 되면서 89세에 리타이어 하셔가지고서 90세를 뭐 한 며칠 못 남기시고 돌아가셔서 사실은 요번 4월에 미국에서 심포지움이 있어서 갑니다. 근데 이분이 사실은 저는 생짤에는 바이오의 효소가 어떻게 생겼는지 개념도 없이 이분 실험실에 가서 실험을 했고, 실험을 할 적에 제가 보니까 너무 무식하니까 딴 포스닥들은 다 이렇게 맡겼는데 너는 안 되겠다. 내 실험실, 내 테크니션 있는 방에 요 옆에 와서 실험을 하라고 이분이 딱 저를 데려다 놓고서 했고, 이분이 그 1994년도에 리타이어를 이제 그 보직에서 리타이어를 하시면서 실험실을 사실은 저한테 물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95년서부터 이분 실험실에 실험실장으로다가 있다가 미국으로다가 돌아왔는데 저한테는 그 상당히 그 학문적으로다뿐만 아니고 인간적으로다 굉장히 저한테는. 근데 이분한테 배워야 될 건 뭐냐면 이분 자신이 그렇게 소일 사이언스를 하신 분이고, 그 부인, 여기 있는 분은 부인이 아니고요. 부인 여기에 계신 분이 지금 부인이신데 부인하고 동기시고, 사실은 부인이 학문적으로다가는 더 먼저 해서 미국의 그 보건연구소에서 잡을 얻게 된 동네는 부인이 필요해서 남편이 따라온 분입니다. 부인은 아주 코넬 대학에 나오실 때 수재로다가 나오고 훨씬 남편보다 앞을 가시던 분이고, 그 보건연구소에 있는 노벨상 받은 사람이 이 부인을 버클리에서 데려와야 되겠는데 남편도 데려가줘야 온다고 그래서 남편은 더물로다가 따라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대학원도 부인이 먼저 가고 이분은 거기에 테크니션으로 있던 분인데 자기보다 그렇게 좀 어드밴스된 사람인지 모르고 데이트 신청을 해서 결혼을 했노라고 맨날 그 얘기를 하는 분입니다. 동갑이시고 90에 리타이어 하셨고 이분은 지금 91세에 리타이어를 하셨습니다. 드디어 리타이어를 하셔서 집에 이제 계신데, 근데 이분이 하나 그 잘하셨던 건 뭐냐면, 저 같은 사람이 포스닥을 갈 수 있었던 거는 학문은 배경이 다른, 생명이라는 거는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 해야 된다. 그래서 저같이 유기화학, 뭐 물리화학, 수학한 사람, 의사들 뭐 이런 사람들을 전부 포스닥으로다가 뽑아다 놓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인터랙션을, 소통을 하게 해주는 거다. 집에서 파티 많이 하고 프라이데이면 해피아워라고 그래가지고 쭉 몰고 가서 맥주 하는 거.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옆에 라이벌 의식이 없이 같이 후리하게 랩이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쭉 같이 몰고 가서 맥주 마시고, 그다음에 저녁 사주시고, 그다음에 집에 아주 파티를 끊임없이 집에서 파티를 해주시고, 열심히 여러 분야에 있던 분들을, 자기도 소일 사이언스를 했지만 화학에도 여러 분야가 있고 물리학한 사람, 의학한 사람, 약학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포스닥으로 많이 데리고 있는 분입니다. 그다음에 뭐 선생님 말씀. 네, 저는 딴 건 없습니다. 역시 배우자를 잘 만나라. 그다음에 두 번째는 스승도 잘 만나라. 뭐 그런 얘기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그런 속담도 있다고 그래요. 잘 되려면 부모도 잘 선택해라 그런 얘기인데, 저는 하여튼 부모의 선택 권리는 없었지만은 배우자 선택 권리하고. 그런데 오늘 저는 사실 선생님 이야기하면서 하나 좀 느낀 게 있습니다. 감히 같이 앉을 수 없는 위치에 제가 앉다가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역시 마침내 저 자신을 알아라 먹을 수 좀 상당히 반성하고 지금 있는 편입니다만, 그다음 선생님께 이제 하나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아까 NIH에서 활동하실 때 그것을 제일 집중적으로 연구하신 부분은 어느 분야이십니까? 그래서 효소학입니다. 효소학을 했었고, 그 한 효소학 중에서도 어떤 대장균에 있는 대장에 있는 균이 이제 효소하는 사람들에는 어떤 그런 무슨 대표적인 그런 균인데, 한 73년부터 87년에 한 14년 했습니다. 하나. 그러다가 그 제 스승 되시는 분이 시작을 했던 거니까 자꾸 저보러 그 분야를 떠나라. 왜냐면 자꾸 똑같은 거 하면은
네가 해도 내가 했다 그러지. 남들이 가서 보면 네가 나는 관여도 안 했는데 네가 한 거 가지고 자꾸 내 이름을 거두니까 나하고 비슷한 거를 빨리 떠나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80한 6, 7년부터 제가 딴 그 분야를 이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연구는 그렇게 하다가 제 분야 나름대로다가 이렇게 뭐를 신호 전달이다 그런 거를 했었습니다. 신호 전달이라는 건 이제 그 제 선생님하고는 이제 아무 그 관련이 없는 그런 분야로 시작을 제가 그 선택을 해서 했었는데 신호 전달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이화대학에서 주로 이제 하는 겁니다. 이화대학에 지금 선생님들이 그 많이 하시는 분들이 생명약학부에 많이 계십니다. 그 세포하고 세포가 우리가 생체는 세포 하나가 살았다는 것뿐만 아니고 다른 세포가 계속 신호를 주고받는데 서로 주고받을 때는 전기로도 주고받지만 무슨 물질을 만들어서 서로 주고받고 주고받으면서 이 옆에 주변의 그 세포에 의해서 받는 신호에 의해서 어떤 특정한 세포의 기능이 형성되는 거지 세포 혼자서 안 되거든요. 그리고 많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몸속에 있는 세포들은 필요하면 자기가 죽습니다. 자살을 합니다. 자살이라는 건 왜냐하면 내가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은 내가 내 도리를 마음껏 하다가 죽을 적에는 그냥 죽는 게 아니고 남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종 신호를 다 보내면 나는 죽지만은 너희들은 살려면은 이러이러한 물질을 만들어 가지고 방어를 해라. 근데 내가 안 죽으면은 내 속에서 우글우글 바이러스가 내 세포에 있던 걸 먹고서 우글우글 자라니까 나는 빨리 죽어서 이 바이러스를 더 숫자를 안 늘려줘야 되겠다. 그러면서도 옆에 있는 데한테 많은 신호를 보냅니다. 그런데 가끔 바이러스는 또 가끔이 아니고 매번마다 바이러스는 들어와 가지고서 죽지 못하는 거를 각종 이놈을 끝까지 살려서 영양분만 빼먹어야 되겠는데 죽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잘못되면은 이제 캔서가 일어나는 거죠. 왜냐하면 죽지 못하도록 죽어야 될 때 죽지 못하면 그게 암입니다. 그러듯이 신호라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어떤 세포가 죽으면은 죽을 적에 옆에 있는 세포한테 나는 위험하니까 너는 살아라. 그 뭐 신호라는 건 물론 기억이라든지 우리가 통증을 느낀다든지 여기 뭐 정진모 교수님 와 계시지만 우리 브레인에서 뇌에서 일어나는 건 모든 거가 그 신호 전달에 의해서 일어나겠죠. 그래서 지금 하는 거는 효소 중에서도 세포 간의 신호 전달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말씀하신 그런 저기보다도 뭐 시간이 많이 하니까 그 제가 하는 연구보다도 우리 시대를 제가 아까 나의 삶과 학문에 대해서는 이제 이걸로 다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고 이제 주신 제목이 나의 삶과 그리고 우리 시대를 말한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하다가 며칠 전에 그 조선일보에서 이 맥스 저는 처음 보는 사람입니다. 여기 사학을 하신 선생님이 계시니까 근데 이게 유명한 분인지 어떤지 모르는데 한 77살쯤 되는 역사학자면서 소설가이면서 그 정치가이면서 그랬다 그럽니다. 여기 보면 제가 구글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히스토리안이면서 폴리티션. 근데 공산주의자였었고 한때는 소셜리스트 파티에서 일렉트도 된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 얘기의 그 조선일보에 대한 타이틀을 보고 한 것 중에서 제가 감동을 받은 건 뭐냐면은 지금 이 금융 위기나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그냥 금융 위기가만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이 금융 위기라는 거는 그냥 올게 온 거고 이거가 사실은 역사로 봤을 적에 그 로마 제국이 멸망한 거다 프랑스 대항혁명이라든지 또는 중세기에서부터 근대로 산업혁명이 왔다라든지 이런 것처럼 커다란 대이벤트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거를 그러면 끌고 갈 어떤 영웅적인 지도자가 있을 수 있겠느냐? 그런 지도자. 이 사람은 나폴레온에 대해서 많이 그 역사 소설을 쓴 사람이라 그런지 나폴레온 얘기를 많이 쓰더라고요. 근데 나폴레온 같은 그런 지도자는 출연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요새는 뭐 인터넷이니 뭐니 이래서 여론도 살필이야. 또 국민들이 하도 조급해가지고 오래 기다려주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조급한 국민들을 달래랴 요즘 리더들은 한계에 있다. 그래서 제가 이 조급한 국민이라든지 여론하고 이 조급한 국민들의 이거에 관해서 대학 교육을 받은 특히 그 우리 이화대학교에 계신 여러 학생분들 이런 분들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해서 거기에 관해서 제가 좀 몇 분 말씀을 드리고서 제가 좀 끝내겠습니다. 선생님 끝내는 건 제가 끝내는. 선생님, 그렇습니다. 예, 선생님이 끝내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선 옛날 이제 앞을 얘기를 하려면은 우리가 이화대학을 좀 잠깐 히스토리컬을 보자. 뭐 김한란 선생님이 뭐 초창기에 들어왔던 거냐면 제일 제가 그 이화대학을 오게 된 그런 동기에도 많이 관련이 됩니다. 딴 대학에 이런 얘기를 할 때 제가 이화대학의 그 브로셔를 보고 장상 총장님 좀 몇 번 만나 뵙고 여기 전길자 교수님도 있지만은 전길자 교수님하고도 맨날 맞봤고 제가 이화대학에 들어가서 본 거 중에 제일 임프레시브 했던 얘기들이 몇 개 있는데 이화대학교의 뭐 스크랜튼 여사나 이런 얘기 저기 뭐네 이 몇 가지 그림입니다. 우리나라 이 보면 이화대 우먼스 유니버시티 그래도 52년도에 영어로다가 써놓고 부산 어디 언덕바지에 있는 학교에서 이화대학이라는 걸 해놓고 더 임프레시브한 거는 이겁니다. 이때에 풍로에서 화학 실험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분들은 여기에 있는 학생분들이 아마 할머니 뻘쯤 되고 저한테는 큰 누나 뻘쯤 됐던 그러니까 우리가 6.25가 냈을 때 국민학교 3학년 그럴 때 52년도에 하면 때 그때에 있는 분들이 여자 대학교에서 이화대학에서 수풍로를 펴놓고서 텐트 안에서 이 시약병을 놓고 실험한 세 개의 대학교 이화대학밖에 없을 겁니다. 이게 옛날에 우리들의 그 여자들에 대한 교육의 그런 열이었었고 문과가 대부분 아시겠지만 여기 문과에 있는 대학들이 우세했던 대학이지 사이언스 더군다나 이 어렵던 시절에 그래도 여자들한테 화학을 가르치겠다고 했던 이거를 보면은 굉장히 감동적인 그런 사진입니다. 그랬는데 그러면 요새 현실은 어떠냐 이화대학교에 지금 보면은 이게 지금 12월 22일 날 나왔던 건데 우리 지금 현실이 뭐냐면 막 뭐 고시반 만들고 뭐 그다음에 무슨 뭐 그 세무사 관리사 뭐 이런 거 학교에서 열심히 해가지고서 이제는 사법고시도 많이 붙고 여성 파워가 있다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반 이상. 근데 저는 이거를 보면서 당연하다. 크게 잴 거 없다. 왜 그러냐면 미국에 지금 이미 의과 대학이라든지 뭐 시험 봐서 할 수 있는 거는 여자가 50% 넘은지 지금 뭐 오래됐는데 이화대학교에서 뭐 50% 넘었다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지금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 그렇지만은 지금 이화대학의 현 단계는 여기다. 아까 그 부산 피난 시절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었고 이화대학이 지금 잘한 것이 그 어컴플리시한 거는 이거다. 그러면은 더 앞으로 나가야 될 거는 어떻게 해야 된다. 마지막 여성들이 들어가야 될 분야가 어떻다고 생각을 하냐면 저가 사이언스가 있어서 사이언스나 이공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 이거는 사이언스 이공계는 시험 봐서 라이선스 따는 걸로다가 해결이 안 됩니다. 어네스트한 아주 실질적으로다 거기 시간을 버려야 되고 분위기도 바꿔야 되고 그 분위기 많이 바뀌어 오고 있어요. 미국도 보고 그러면 여기도 바뀌어. 그러면은 분위기를 남자들이 들어가서 공과 대학이라든지 뭐 이공계 여자는 힘들다 그렇지는 않아요. 보면은 왜 그러냐면 의과 대학이 미국도 보면 의사들이 제일 치면 여자들이 소아과 의사, 산부인과 의사, 뭐 내과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많은 미국 병원에 이번 서전들도 여자들이 들어가면은 여자들이 들어가서 바꿉니다. 왜 그러냐면 서전들은 보통 성질이 난폭하다. 시작하면은 인턴 레지던트를 조인트 까고 그렇다면 너스들한테도 간호사들한테도 막 욕하고 막 쌍욕하고 이러는 거를 그런데 여자 의사들이 서전들이 들어가기 시작을 해서는 그런 거 못 참다. 왜냐하면 간호사는 그 사람들한테
할 수 있는 얘기가 법정에 끌고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동료들은 그렇게 안 하더라도 얼마든지 인사의 인사의 고가 점수나 이런 데서도 나쁘게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래서 지금 현재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여성들이 들어가서 여성들이 불리하다고 그러는 그런 분야에서 여성들이 여성들 맞게 분위기를 바꿀 수 있다 하는 게 겁니다. 근데 사이언스 제가 이화대학에 와서 몇 번 그런 그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했지만 사이언스 여자들 눈썰미가 없다 하는 얘기들 솔직하게 말하면 여자들 사이언스 가르쳐다 눈썰미가 없다. 왜 그러냐면 시험은 잘 보고 그러지만 들어와서 실험하는 거 보면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뭐 커먼리 이렇게 손으로 움직이는 가르쳐야 된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실험실도 잘 만들고 이렇게 해서 그럴수록 여자들 할 수 있다. 근데 그거는 교육이 그렇게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거를 넘어서 이제는 사이언스나 엔지니어링 쪽에 이제 여자들이 배출해야 되겠다. 지금 이게 지금 남자하고 여자들하고 저긴데 서구 사회에 지금 그 유럽에 지금 서유럽에 보면은 여자들하고 남자들의 이 갭은 있지만은 연령적으로 보면은 결혼을 해서 어린애를 가진 그 여성들이 결혼을 안 한 여성보다 직장을 가지고 있는 율이 높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남자보다 높을 때가 언제가 높으냐면 24세, 29세 이때의 여자들이 일을 하다가 결혼을 하면은 왜냐하면 자기 프로페션이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당분간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덴마크라든지 스웨덴이라든지 폴란드 이런 몇 개의 국가들은 여자들이 결혼을 안 한 여자고 결혼을 한 여자가 다 많고 그 중에서도 아기를 가지고 있는 여자들이 직장을 가지고 있는 여자. 그건 뭐냐면은 자기 프로페셔널에 확실하게 그 기술 한 평생 일을 할 수 있는 분야를 해줘야 되겠다. 그게 저희가 그 사이언티스트로다가 사람들을 길러내는 그런 최대선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아까 정치적으로다가 얘기를 하는데 지도자가 있어야 되겠다. 근데 지도자는 국민이 뽑는 거고 여론 형성도 국민이 한다. 그럼 여론을 조성하는 그런 어떤 그 집단 단체가 있을 거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데 이화대학 졸업생이라든지 앞으로다가 그 교육을 받은 인텔렉츄얼들이 해야 될 게 뭐냐라고 제가 생각한 것 중에 하나는 녹색 성장과 이 지식인의 역할이라는 이런 걸로다가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녹색 성장 우리 해야 됩니다. 인바이런먼트 무슨 문제 때문에. 그런데 이 녹색 성장에 보면은 아주 이거를 그냥 껍데기만 들고 나오는 사람도 있고 진짜 여기에 되는 이슈를 해결하려고 그러는 사람도 있고 어떻게 우리가 구별을 할 수 있느냐.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사이언스를 이해를 하는 사람만이 구별을 할 수 있고 그 이해를 하는 사람만이 여론을 조성할 수 있고 그 이해를 하는 사람만이 조급하지 않게 기다려줄 줄 알고 하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조급하게 기다려줄 줄 아는 거는 우리가 리더를 길러주는데도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지식인의 역할, 근데 특히 사이언스를 공부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여기는 자연과학 안 하신 분들도 많지만 발전기 원리입니다. 이렇게 자석이 있는 데에다가 어떤 코일을 갖다 돌리면은 전기가 생긴다. 근데 이걸 막 돌려야 되니까 전기가 생긴 데는 가만히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던 거를 모든 물질은 중성으로 돼 있어가지고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데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를 띄어서 같이 붙어 있던 거를 이렇게 띄어내는 거를 갖다 전기를 일으킨다 그러는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누가 이 파라데이라는 사람이 자석서 가운데다가 놓고서 막 돌리니까 이 속에 있던 플러스 마이너스가 떠져서 흘러가더라. 그러니까 돌리기 위해서 원자력이라든지 화력 발전소나 수력 발전소로 해서 막 돌리는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에 따라서 수력, 화력 이렇게 나온다. 그런데 지금 녹색 성장이라는 건 뭐냐? 녹색이라는 건 이렇게 해서 원자력 폴루션 있지 아무래도 방사성 동위원소 쓰니까 화력 그러면은 이산화탄소 CO2가 나와 가지고서 하죠.
그러니까 그럼 녹색 성장이라는 거면 녹색 성장은 생물학을 좀 배운 사람이면은 우리가 정치인들이라든지 무슨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얘기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우리가 알겠다 이게. 근데 전혀 나는 그것도 모르고 그것도 모르고 그냥 녹색 얘기만 하면은 녹색 성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하고 아닌 사람을 어떻게 구별하겠느냐. 그럴 때에 우리가 얘기하면 자연과학을 최소한도 어느 정도에 있는 인텔렉츄얼이라고 그런 사람은 철학을 배워야 되고 사학을 배워야 되고 종교학을 배워야 되고 국어를 배우듯이 우리는 가르쳐야 되겠다. 그거를 안 가르치면 우리가 지금 정치 리더십이라든지 사회를 형성해 나가는 데에 선진국이 될 수 없다. 누가 그거를 먼저 하는 나라가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다가 그 리더십을 리딩하는 그런 국가가 되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뭐냐면 결국 우리는 태양열로 사는 겁니다. 태양열을 받으면 물 아까 그 발전기가 돌릴 때 물은 가만히 중성울로 있는데 물 속에 있는 전자를 하고 양자를 갖다가 뚝 띄워놓는 거를 누가 띄워놓느냐면 태양광선이 와서 물에 있던 플러스 마이너스를 띄워서 이게 마이너스입니다.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를 띄워놓은 거를 그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그렇게 해서 띈 에너지를 해서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다시 탄수화물로 된 걸 동물은 먹고 자라죠. 그러니까 탄수화물이 만들려면은 물 속에 있는 전자를 플러스 마이너스를 띄는 겁니다. 자꾸 태양광선은 있는 잎이 파란 게 자꾸 전자하고 양자를 띄어서 그 띄면은 여기서 전기가 흐르듯이 에너지가 나오는 걸 이용해서 이산화탄소를 갖다가 탄수화물로다 바꾼다. 그럼 우리는 이거 먹어서 뭐 하느냐? 이거 탄수화물 먹어서 다시 이 탄수화물 속에 있는 전자하고 양자 포지티브가 있는 이거를 갖다가 띄어서 이 에너지로다가 우리는 활동하고 살면서 CO2 내보내고 물에 호흡해서 CO2 내보내고 물로다가 하고 우리는 태양광선으로다가 이렇게 전자 띄었다가 해놓은 거를 다시 먹어서 다시 붙였다 띄었다 하면서 이런 걸로 산다. 그러니까 이 원리에 해당되는 것들이 이게 지금 이제 태양광선에 의해서 염록소가 전자 띄어서 하고 이겁니다. 우리가 솔라 패널을 만든다. 솔라 패널을 만든다. 태양 발전을 한다. 가만히 있던 이런 것 중에서 가만히 있던 어떤 물질에서 태양 에너지가 오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합쳐져 있던 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플러스는 일로 가게 하고 마이너스는 일로 가게 해서 이걸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 화력 발전 띄어서 하고 또는 원자력 발전 띄어서 하고 수력 발전하고 있던 걸 태양 에너지로 다 플러스 마이너스를 띈다. 이거는 이 식물들은 태양 에너지 받아가지고서 그 염록소에서 파란 염록소에서 그 짓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내노 매티리얼 무슨 매티리얼 만들어 가지고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태양 에너지만 받으면 쉽게 떨어지는 거로 해서 전기를 흘려가지고 우리 에너지 얻자. 이런 거를 이해하는 사람이 신문에 칼럼도 읽고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 거를 읽으면 저 사람은 진짜 근본적으로다가 대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는 사람이고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우리는 이 방향으로 가야 되고 이거를 하는 데를 계속 밀어야 되고 이거를 해야만 지구는 살고 우리가 인류 국가가 될 수 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결국 얘기하는 거 보면은 조금 뭐 얘기하는데 결국은 또 CO2 만드는 거 뭐 얘기하고 그냥 자기가 얘기하는 펄리시에다가 녹색 페인트만 칠해가지고 와가서 녹색 성장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냐 아니냐를 구별할 수 있고 기다려줄 거는 기다려주고 할 수 있는 거를 누가 할 수 있느냐. 자연과학을 배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서 이렇게 지금 이 미생물도 중요하다. 바다도 중요하다. 왜냐하면은 아까 그 CO2 태양광선을 받아가지고서 사람이 만들어내는 CO2를 갖다가 다시 없애줄 수 있는 거는 이렇게 파랗게 돼 있는 숲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바다에 사는 많은 미생물들이 그 일을 해줍니다. 그래서 바다도 보존을 해야 된다. 또 식물도 중요하다. 그것도 각종 식물들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다 우리가 수집을 해줘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런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노 매티리얼이라든지 화학적으로 다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태양을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여기에 지금 아까 뭐가 하나가 좀 빠졌는데요. 제가 끝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 그 과학
키스텝이라고 그 과학 정책을 하는 데하고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최근에 앞으로의 그 10대 과제를 선정하는데 그 키스텝의 원장으로 계신 분은 자연대학교 생물과의 이준승 교수님이 지금 그 원장으로 가 계신데 거기를 보면은 정말 구구절절히 우리가 앞으로 살아나가야 될 그런 그 기술적인 면에서 우리가 성취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면은 대중들한테 알리고 그게 하루 이틀에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거기에다가 계속 그 돈을 집어넣고 국민들한테 컨센서스를 이루어서 갈 수 있느냐 하는 게 우리나라 또는 세계의 앞으로에다가 갈 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과에 계시지 않은 분들이 많고 문과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은 어떤 그런 근본적인 거는 좀 이해를 하도록 좀 많이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근데 고맙겠습니다. 선생님 예. 이 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니고 이제 좀 자유롭게 좀 더 또 하나 예. 저 이야기를 돌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건 다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하나 한 거는 역시 사회자 용도가 이렇게 필요하지 않는 걸 오늘 절감하고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 저 다름이 아니고 혹시 이대 오시고 난 뒤에 말이죠. 그 사이에 꽤 오래 되시지 않습니까? 네. 오실 때 하고 지금 하고 어떤 이대가 달라진 거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떤 것이 달라졌습니까? 많이 학생들이 좀 제가 열심히 지금 인문 계통은 잘 모르겠고요. 자연과학 계통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사실 장상 총장님 때 굉장히 애를 쓰셨고 그다음에 후임 총장님들이 계속 그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자연대학교에 아까 말씀드렸던 생명과학과의 신호전달센터 이런 것도 있지만 내노과학부도 생겼고 그다음에 에코과학부도 생겼고 많은 그 교수님들이 있고 아주 우수한 교수님들이 지금 많이 와 있고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실망을 하는 거는 근본적으로 다 그 위에 교수분들 연구를 하는 데나 이런 데는 많이 좋아졌는데 학부 교육에서 투자 그 본전을 리턴하려면 굉장히 힘들기는 압니다. 저도 현실적으로 알겠지만은 학부 교육에 대해서는 참 너무 어떤 때는 너무하다 할 정도로다가 우리가 학부 교육에 좀 허술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여기 여자대학교에서 인데 감히 제가 여자 과학자들이 여성 학생들이 눈썰미가 없다 그런 얘기를 과감하게 말씀드렸는데 그거를 벗어나고 할 수 있는 방법은 더 남녀공학하는 대학보다도 실험실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너무 좀 없다 그런 너무 그게 없다 투자가 없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좀 더 말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선생님 저 혹시 스스로 되돌아보시면서 전체 지난날 삶 속에서 말이죠. 이게 저희들도 우리 좀 어떤 입장에서 용기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선생님 같은 그 수재들이나 범련하지 않는 분들이 가는 그 길에도 실수가 있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저희들은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선생님 스스로가 제일 실수라고 생각한 것 한 건만 오늘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야 저희들이 용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게요. 실험을 하다가 실수를 한 걸 말씀하십니까? 아니 지금 인간관계도 좋고요. 네. 그러게 제가 지금 실험을 하다가는 물론 실수를 한 적이 많죠. 큰 돈 연구비나 이런 거를 제 고집 때문에 큰 그 나라 돈을 하고서 어떻게 없애고서 그냥 이렇게 감춘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냥 어떻게 생각하면 제가 빨리 제 잘못을 인정을 안 하고서 그냥 너무 돌에다가 그냥 머리 박는 식으로다가 하다가 제 머리도 깨지고 나라 돈도 깨지고 제 그것만 깨진 게 아니고 저하고 같이 연구하는 젊은 과학자들의 시간도 없애고 그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네. 그럼 선생님 우리 여기 있는 학생들에게서 앞으로 30년 후에 선생님을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라는 영역도 어떻게 기억되기를 바라십니까? 뭐 아니 욕심 내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렇게 저 같은
이대에 와서 이화대학에서 열심히 한 교수다라고만 기억을 해주시면은 뭐 제가 아직 아침에 나와서 저녁까지 하루 종일 연구실에 있는 사람이고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땡땡이 부리지 않는 교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그게 제일 큰 제 보람이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우리 방청하신 여성분 중에서 한두 분의 질문을 제가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혹시 저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네. 네. 예, 말씀하세요. 국제학교에서 국제관계학 공부한 학생으로서 국제학부요. 네, 그럼 예, 예.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과학과는 굉장히 거리가 멀었고 그리고 이게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사이언스를 이해해야 된다고 하시는데 저처럼 전공하는 게 정말 좀 이렇게 직접적인 연관이 없을 때 그런 학생으로서 어떻게 어프로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해를 하려면 그래서 이해를 제가 그래서 참 좋은 강의를 하는 분. 그래서 이제 저도 조금 좀 답을 좀 길게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인슈어런스 그러니까 국민 보험 뭐 이런 얘기가 나고 막 저기 했을 적에 제가 있는 연구소에 또 저 밑에 의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을 적에 지금은 그 암연구소 저기 원장도 하고 그러는 유명한 교수가 있는데 박재갑 교수라고 그런 얘기를 제가 몇 사람들한테 했었어요. 우리가 서울대학교에 그 물리대의 옛날에 물리대입니다. 그때에 있는 문학부에 있는 그 학생들한테 서울대학 교수들이 자연과학 가르쳐야 된다. 왜냐면 지금 가만히 보면은 그때 데모 많이 한 사람들이 전부 다 국회의원 되고 그랬었는데, 그렇죠? 그때 저희는 교수들이 못하게 해서 데모를 못했지만 그때 억세게 데모한 사람들이 나중에 보니까 전부 대에서 있고 후배들인데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무슨 자연과학뿐만 아니고 우선 급한 헬스 인슈런스에 관련된 폴리시를 정하는데 보니까 의학이나 이런 데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 요새 결국은 흉곽내과 같은데 사람 없어서 다 도망가고 인제서 이제 보험 수가 제정하는데 어떻게 하고 그게 지금 20년 30년 만에 이런 이제 망가질 과들 다 망가뜨려 놓고서 이제 다시 이래야 되는데 그런 얘기가 오래전에 나왔을 적에 어떻게 해서들인지 앞으로의 리더십에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는 의학이라든지 자연과학 개론을 가르쳐라. 그래서 서울대학교에 있는 데 가서 의과대 교수나 그런 사람, 그 사람이 사실은 저희가 텍스트북도 다시 썼습니다. 이 문과생들을 위한 의학개론이라든지 그런 걸 썼었는데 그게 잘 취직 시험들 봐야 되고 이러니까 전부 다 지금 더 이제 법대 지원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문과생들이 지금 그거 자연과학 이렇게 와서 하면 저기 하겠죠. 그렇지만 어떻게 생각을 하면 나라에서 장려한다고 그러려 그러면 무슨 뭡니까 법과대학교 들어갔는데 자연과학 개론을 한번 시험을 본다든지 이런 뭐를 해서라도 기초는 알아야 되겠다. 앞으로 국가 폴리시를 할 사람들은 그거를 아는 나라가 결국은 나라를 끌고 가겠다. 그래서 국제에 오를 인터내셔널 릴레이션십을 공부한다 그러니까 인터내셔널 릴레이션십에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런 녹색 성장 같은 거는 결국에 국제 분쟁이 난다면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라든지 이 바다의 폴루션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국제적인 분쟁이 지금 무슨 WTO 같은 데서부터 트레이드 문제뿐만 아니고 바람 불면은 넘나드는 폴루션이라든지 CO2라든지 이런 문제가 날 겁니다. 근데 그런 데에서 똑바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결국은 터미널러지 정도는 얘기해요. 뭐든지 남이 학문을 이해하려면 제일 어려운 게 개념하고 터미널러지인데 터미널러지 정도는 이해할 정도로다가 문과생들한테 가르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학부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살아가기 위해서 교양 과목 같은 거를 할 적에 많이 문과에 있는 데 대해서 하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앞으로다가 지도자가 돼야 될 그런 분들한테
그 사이언스나 테크놀로지를 안 가르친다는 거는 큰 손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있으면 미국 학술원에 저기고 상당히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 굉장히 그 투자를 했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좀 욕심이지만은 이화대학에 왔을 적에는 제가 제일 치명적인 포항대학, 서울대학 못지않은 이화대학에서 그 학부 그들 좀 해보고 싶은 생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학부에 해서 정말 외국에서 와서 봤을 때 여자 대학에 있는 학부의 언더그래주에이트가 해서 이화대학이 딴 걸로도 유명하지만은 베스트 사이언티스트들을 배출한 그런 여성 대학으로다 여자 대학으로다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학부 교육에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쉽지가 않다 하는 게 학교의 여러 선생님들 그 디시전 메이킹 프로세스에서 그렇게 그게 컨센서스를 제가 좀 못 얻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아직도 이화대학이 아까도 제가 그 12월 달에 무슨 뭐 고시 패스하고 그런 거를 하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요점은 이화대학이 그 정도 지금 했다고 그래서 이제는 할 거 아니다. 이화대학 역사로 보면은 김한란 선생님 저기 하고 뭐 이태영 선생님 제일 처음에 법관이 됐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화대학 출신들이 나가서 몇 고비를 넘을 때마다 했던 일이 있는데 고비를 앞으로다가 넘어야 될 거는 여성들이 못 들어간다고 생각했던 그런 분야에서 이화대학 출신이 먼저는 그러니까 가장 우수한 여성 사이언티스트가 나왔다면 이화대학 사이언티스트가 나왔고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여성 중에 받은 사람이 있다면 이화대학 출신이 나와야 되는 거지. 지금 시험 봐서 무슨 회계사 몇 명 붙었느냐 이제 법관이 몇 명 나왔다는 거는 이미 이화대학 역사로 봐서는 이제는 졸업을 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목표는 딴 데다가 둬야 된다고 생각하면 투자해야 된다. 투자해야 된다면 아까 눈썰미 얘기는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서울에 있는 유수대학의 총장을 하셨던 분이 너 저보러 당신 이화대학 가서 고생이 얼마나 많으냐고 위로로다가 하는 데서 저한테 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학생 데리고서 사이언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느냐라고 아주 심각하게 물어봤던 데서 제가 제가 가슴도 그냥 콱 째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서 쉽게 나오는 얘기가 제가 눈썰미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를 안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뭐 고상한 얘기는 제가 못 하겠고 제가 저는 이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요점이 뭐냐면은 모든 거는 그러니까 나라의 입장으로 보나 가정의 입장으로 보나 뭐로 보나 혼자 버는 게 아니고 맞벌이가 중요하다. 그치? 그러니까 그 경제도 그렇고 또 고령 시대 뭐 고령화 시대 이런 얘기인데 지금 솔루션이 뭐냐면은 같이 일을 해야 되고 오래 일해야 되겠다. 같이 오래 일을 하려면은 자기 필드가 분명히 있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게 지금 뭐냐면 결혼하기 전 때 얼마 일을 하다가 그다음에 여자들은 전부 다 드랍하는 이런 사회로다가는 우리 퍼 캐피타가 아니고 퍼 하우스 홀드당 인컴이 올라가야 되고 그다음에 일하는 그 연령이 길어야 되겠는데 그러려면은 어느 분야에서 엑스포트가 되고 계속 공부해야 되겠다. 태양전지 일을 하려면 어떤 매티리얼 사이언스 무슨 뭐 금속을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잘 떨어지게 하는 거 하나, 플라스틱을 만들어서 잘 떨어지게 하는 거, 전기 잘 흐르게 하는 거를 하는데 하나만 가지고 골똘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한평생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은 제가 보기에는 모든 문제가 나라의 부, 가정의 평화, 뭐 가정의 뭐 그 무슨 뭔가 곰국 끓여내고 간다는 얘기 이런 얘기 다 없어지고 그 뭐 여성 해방 뭐 이런 얘기 문제 없이 다 해결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 뭐 그러려면은 같이 엑스퍼트가 돼야 되겠다. 어떤 레벨에서 다 PhD 하자는 얘기 아닙니다. 다 PhD 하는 얘기고 학사만 하고 석사만 하고 어떤 자기 레벨에서 갔을 적에 그 필드에서만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 널리지 손재주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최소한도 이화대학교에 들어온 학생들이라면은 손재주보다는 이 머리재주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되지 않겠냐, 공부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떤 특별한 분야에서는 자기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저희들이 이 자리에는 참 우리 교수님들도 많이 와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둘러보세요. 다 교수님 계십니다. 저쪽에 계시고 저쪽에 쭉 계십니다. 그리고 이게 사제 동행이고요. 함께 우리 시도 생각하고 우리는 이서구 선생님과 함께 이 시대 또는 이 학교에 같이 있다는 게 한없이 기쁘고 즐겁고 또 행복합니다. 선생님께서 정말 건강하시고 선생님 뜻하셨던 당신이 이화에 오셨을 때 가졌던 그 각오 그리고 그 어떤 기대 그걸 꼭 성취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대단히 행복하신 이화의 생활에 되도록 우리 경리하는 입장에서 박수 드리면서 인사 끝내겠습니다.